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박사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포맷을 좀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재설치하고 이제 HTS 점검도 몇 번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금요일 미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어제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구글과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등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 증시가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그 피로도가 일단은 오늘 시초가부터 증시를 좀 끌어내린 요인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중간 10시 이후에 잠시 시장이 한 번 더 좀 하락을 했던 요인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추가 대출에 대한 규제, 즉 약간의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온 부분이 일단 시장을 잠시 흔들어 놓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예전 같은 파급력은 많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증시의 이 유동성 측면에서 예전 같은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미 증시에서 이 구글 및 알파벳 등 서비스 섹터가 신고가 흐름 속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죠.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에 오늘 공격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카카오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카카오에 작용하면서 또 올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액분전 효과인지 아니면 카카오의 이 본연의 상승의 이 파괴력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오늘 수급에 의한 상승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통상 액분전에 올랐다가 액면 분할 이후에 떨어지는 종목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이제 과거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에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액면 분할을 앞둔 종목이 한둘 더 있습니다. 한국석유 그리고 펄어비스죠. 일단 한국석유는 너무 높고 펄어비스 정도가 이제 2차 타켓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어제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던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철수에 대한 부분이죠. 어제 이러한 이슈를 만들고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다시 오늘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빅히트의 이 해외 회사 인수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특히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의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투자가 빅히트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 창출을 이뤄내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빅히트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가상화폐 테마가 완전 식을 줄 모르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나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우선주 일반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갖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관련된 창투사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오전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테마의 확장성에 대해서 전주 라이브에서 그리고 금요일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상화폐 테마의 확장이 오늘은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유통하는 제이션 시스템에 그 외 보안 섹터로 드림 시큐리티에 또 4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보안 섹터까지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IT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글로벌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티어들의 300조 원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IT 반도체 섹터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자리로 판단되는데
일단 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를 잘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도 IT 반도체 종목은 원익 IPS부터 해서 사이맥스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동진 세미캠까지 이렇게 보유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세 종목 매도를 하고 또 눌리면서 다시 종목을 잡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반도체는 일단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이 상승의 강도가 생각보다 좀 약하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노이즈가 있고 일단 2차 전지 섹터 지난번 유럽에서 폭스바겐의 자체 배터리 이슈가 있는 다음에 유럽 자체적으로도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유럽산 배터리를 생산을 할 계획이다 라고 또 주말사에 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오늘 배터리 3사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자동차 섹터 이 또한 마찬가지죠.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유효한데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서 생산을 못한다 뭐 등등의 노이즈가 약간 시장의 하락의 영향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 대형주 기준에서 바닥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인다, 10% 이상 상승을 보인다 하면 다시금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눌림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정치 테마주는 어제 정세균 관련주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사의표명을 하고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굉장히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됐죠. 그리고 오늘 한 차례 더 반등을 주고 일단 하락을 했는데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보고 뭐 주 후반에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가 장 막판에 급등을 보였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4.17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즉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부각이 그때부터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오늘 띄우면서 장막판에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윤석열 관련주가 장막판에 올라가면서 잘 가는 종목군들도 장막판에 많이 밀리는 종목이 속출했죠. 그런 부분 시장을 보면서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도 종가 베팅을 고민하다가 윤석열 관련주가 트는데 윤석열 관련주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단타고 어느 순간에 물량을 털어버릴지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건들 수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 외에 최근 포스코라든지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등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철강 생산 감축에 대한 이 계획은 유효하고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원래 사실 포스코도 좀 더 눌려주고 현대제철도 좀 더 눌려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고 지금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 중소형 철강주의 비중을 좀 줄여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액면 분할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앞둔 카카오가 일단은 오늘 8%대 슈팅이 나왔죠. 펄어비스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단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가 오늘 액분전 효과가 나왔다면 펄어비스도 내일장 액분전 효과가 나오는지 이거는 수급이 아마 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찾아봐도 모멘텀을 뭐 카카오가 올라가야 될 모멘텀을 많이 찾지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분이지 오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 어젯밤 애플 팀쿡이 또 자율주행과 증강현실 AR, VR에 대한 강조를 좀 했죠. 앞으로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고, 애플의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뗐었는데 팟캐스트에서 일단 AR, VR 뭐 오늘까지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AR, VR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죠.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여전히 강했고, 그다음에 오늘 빅히트 대형주 그 밖에 알체라, 한빛소프트, M게임까지 보면서 이쪽 섹터는 관심주에 넣어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봤었는데 뭐 인포뱅크라든지 대성엘텍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 섹터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전 섹터로 최근에 강하게 갔던 게 현대, 퓨처넷 먼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택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 S트래픽이 올라왔죠. 뭐 LG 헬로우 비전도 포함이 되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차지인이라는 이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일단은 차지인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차저에 과금을 하는 거를 개발한 회사로서, 네, 현대차와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최근에 IPO 관련된 이슈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분을 보유한 알티캐스트가 오늘 굉장히 강했고, 구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이 이쪽과 사업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두 종목이 좀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기차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충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바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고, 만약에 급락이라든지 좀 떨어졌을 때는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종목에서 이미 사업을 하는 종목이 압축이 되죠. S 트래픽 관련은 뭐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고, 뭐 디스플레이텍은 한국 충전 기술을 보유한 회사, 알티캐스트도 보유한 회사, 시티랩스는 사업에 관계된 회사. 그러면 사업 관계된 회사는 S트래픽과 시티랩스, 그리고 현대퓨처넷은 앞으로 할 것이다. LG 헬로비전은 하고 있는 중. 근데 아직 뭐가 나오지 않는 회사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수급 간단하게 보면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5,800억을 뭐 외인이 샀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를 사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뭐 크게 작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거의 3천억을 사고 카카오를 3,300억을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사실 이 외국인의 5,800억 순매수는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두 종목을 빼면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 굉장히 기관이 매도 우위로 끌고 갔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최근 IT에 들어왔던 단기성 자금들이 좀 외국계 계좌로 좀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성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먼저 LG전자 먼저 보죠. LG전자 일단 16만원의 벽에서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넘고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카카오를 저희는 매수를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눌림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 거의 시작하면서 5%가 넘게 이 대형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에
10분 안에 이 종목을 사지 않았으면 살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도 생각보다 얇게 조정을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급한 모습이었고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네이버는 그런 특별한 모멘텀이 오늘은 좀 없어서 못 올라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액분 이슈가 하나 있는 펄어비스, 이것 또한 액면분할 이슈로 주가를 올린다면 의미 있는 수급이 저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게임의 대장인 NC소프트가 무너져서 게임 후발주로 그 빈자리를 채워줄지,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내일 만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리고 액면분할 효과가 동시에 생긴다면 펄어비스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을, 포스코가요 지금 계속해서 52주 어제까지였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자. 네, 사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놓치시는 게, 왜냐면 시가가 딱 52주 신고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했어요. 네, 그동안 지금 많이 빠지고 올라서 있어가지고, 오늘 네. 2% 약세였는데 올해 자세한- 안에도 죄송합니다. HTS 상에서 사실 오늘 시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와서 이걸 좀 끄고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는 보여주고 있죠. 아직도 100% 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 수급의 개선이 다소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투신에서 지속적인 매도가 좀 나오는데, 이러한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이 좀 받아내고 있어서 분할 매수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구간까지의 괴리가 약 10% 정도 있기 때문에 뭐 5%, 마이너스 5%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 아래까지의 이 갭을 메우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떨어졌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좀 맞았는데요.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 사태고 기업의 본질은 제가 봤을 때 바뀌지 않았다. 현재 전기차의 생산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구동모터는 전기차의 엔진이죠. 구동모터의 코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기차 패러다임에 환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신고가를 쳤는데요. 일단 통상 신고가를 칠 때 수급과 거래대금 보면서 매매하는 게 정석이고, 이런 구간이 아주 좋은 눌림목 자리였었어요. 오늘 눌림목 자리였고, 일단은 반대로 이런 눌림목 자리가 단기간에 또 눌렸을 때는 매수의 구간이 되겠죠. 대형주 관점에서는 약간 느리지만 이런 정확한 포지션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개인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저희는 월요일날 들어가서 사실은 시가부터 매매를 해서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좀 물려있다가 오늘에서야 매도를 하면서 좀 나왔는데, 운인지 어쩐지 계좌를 여러 개 쓰고 있어서 다른 계좌는 다행히 조금 아직도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에 들어가서 수출 잘했다고 하고 환급을 이렇게 더 주는 거예요. 짧게 매매를 했는데요. 시가에 들어가서 팔고 들어가서 팔고, 근데 이게 손절이에요. 이게 손절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썩 좋은 매매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죠.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서 돌파할 때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여기 반등할 때 그냥 매도하고 짧게 매매를 끝냈던 종목입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신고가죠. 신고가 거래 대금이 오늘 터졌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면 눌림목에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가상화폐가 터졌을 때 초대장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상화폐 보안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또 초대장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 밖에 라온 시큐어 얘도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종목군들 뭐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한국 정보 인증이구나, 정보 인증. 올해 1월 전기 축소차, 뭐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전문 브랜드 전자 포스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굉장히 이 과거에 급등을 해놓고 이 박스권이 굉장히 길어요. 박스권이 굉장히 긴데 통상 횡보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날아갈 때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 내려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얘도 과거에 굉장히 또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죠. 과거에는 이때는 뭐 테마로 입혀서 올랐다가 쭉 밀렸고,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이라 이 구간에서 뚫고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 보안 이쪽 섹터가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 외에 뭐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이 호가가 빈약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도 이 종목을 오늘 들어가서 뭐 짧게 그냥 짧게 한 4% 정도 돌파 매매로 들어갔죠. 이 구간이니까 돌파로 들어가서 짧게 이제 VI 직전에 팔고 나왔는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 커서 사실은 질환지교는 별로 이런 테마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시장의 거래 대금이 크고 실적이 나오는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면 좋은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종목은 출발했기 때문에 종목이 방향성은 상승이고 더 이상 멈추기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자, RT캐스트 이 종목 또한 지금 이런 바닥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725억짜리 종목에서 재무는 당연히 엉망인 회사인데요. 재무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상장 폐지되고 뭐 그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항공이 출연했고, 이런 종목이 당연히 호가가 빈약하기 때문에 금방 올라왔다가 금방 식는 거죠. 좀 밀리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세의 출발점들이 있어요. 시세의 출발점들, 이런 구간에 그냥 개파라고 툭 떨어졌을 때 이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차진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CT랩스 관계회사죠. 관계회사. 얘도 과거에 이런 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조금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끼 있는 종목군들이라 일단 대장은 알티캐스트가 저는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알티캐스트를 잘 봐야죠. 그 외에 뭐 S트래픽이라든지 LG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시간에 한 3% 올랐네요. 뭐 내일 그냥 이런 건 던져야 되는 거고, LG 헬로비전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텍 오늘 조금 올라줬는데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전기차 충전 회사들. 자, 그리고 대성파인텍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로보스타가 또 반등을 좀 했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좀 반등을 했었죠. 이런 종목군들 중에 이제 로보스타가 주가의 위치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이 돌파를 하는 거고, 대성파인텍도 마그마랑
마그나랑 약간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 봉들이 많죠. 시가총액이 920억이라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고점과의 거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서 상승이 나온다면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 외에 뭐 2.8%가 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갭 두고 밀리는 구간에서 지켜보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뭐 창투사 뭐 등등은 말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가 없고, 캐리소프트 오늘까지 뭐 기술적 반등 나온 것 같고요. 올라오면 이제는 매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맥스 어제 들어가서 오늘 좀 밀리길래 전량 매도했고, 어보브 반도체도 일단은 다 팔고, 원익 이제부터는 신고가에서 눌리는 종목 가야죠. 원익 IPS 일단은 고가 돌파하는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익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오늘 시간 외에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7%가량 올랐는데,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지 찌라시는 유진테크가 삼성전자에게 대량의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추격 매수하면은 좀 많이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IPO 관련해서 DPC 일단은 뭐 지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자 관점에서는 항상 눌릴 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막판에 삼성출판사 좀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제 너무 빨랐고요. 올라갈 때도 너무 빨랐고, 흐름 자체도 이런 구간에서 좀 인위적인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인위적인 뭐 일부러 찌라시를 이 구간에서 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찌라시만 안 나왔으면 눌리는 구간에서 같이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할 생각을 좀 했던 종목입니다. 사실상 매매를 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의도적인 찌라시지 않나, 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장 막판에 제가 호가창을 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툭툭툭 쳐서 누군가 툭툭 치는 애가 저는 있었습니다. 약간 의도적인 상승을 만들고 좀 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들어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은 몇 개 없죠. 오늘은 누가 봐도 21선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올라왔을 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밀리면 박살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여기서 깨지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올려놔야 이게 쌍봉을 만들든 돌파를 하든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있다면 쌍봉을 만들어서 돌파를 만들기 위한 페이크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것 같고, 삼성 출판사. 자, 그리고 철강주 하나 좀 보죠.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많이 올라서 좀 밀려 있죠. 많이 올라서 좀 밀려 있는데, 최근에 중소형 철강에서 좀 움직이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NI 스틸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어제 이 윗꼬리들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오늘 그 윗꼬리 매물을 약간 뚫었는데, 일봉을 길게 보면 이 앞에 매물들이 좀 존재를 해서 계속 변동성은 좀 보이면서 갈 것 같고요. 인베철강도 오늘 이 윗꼬리를 또 달았죠. 덧지죠. 내일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서 이러한 윗꼬리를 잡아먹고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매물이 많은 자리여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일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안 되고 전부 다 단기 대응해야 되고, 매물 많은 자리에서, 그리고 지지가 많은 자리에서는 항상 중기 투자죠. 지지가 많은 자리에서는 일단 들어가서 투자하는 건데, 반대로 매물 많은 구간에서는 단기 슈팅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 어제 방송을 못해서 일단 송구스럽고 날씨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네, 날씨 좋아진 만큼 주식시장도 활기차고 항상 수익 가득한 시장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